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후 7시 41분입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어떻게 이제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자, 내일도 이제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역시나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4거래일 5, 6, 7, 8, 8일인데 빼게 되면 7일이죠. 대략적으로 저는 5거래일을 봅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이슈들 중에서 FDA 조건 허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찌라시가 돌면서 사실 이런 막판에 급락을 이끌어낸 때가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조그만 노이즈에도 주가의 변동폭을 확대하고 하락도 확대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항상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는 제가 20년 전에 펀드 매니저 계속 했었던 그 20년 동안에도 항상 이러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 자, 첫 번째.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인가? 두 번째. 자, 이 파이널 리뷰 일정이 3월 26일 날 나왔는데 그죠? 원래는 3월 29일이었다는 거죠. 조기 발표됐어요. 이번에 결과물도 조기 발표될 가능성이 크죠.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다가 아니고 조기 발표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자, 주가의 변동폭을 고려했을 때, 자, 세력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5월 16일 때. 이때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 이 하락. 자, 세 군데가 보이실까요? 하나, 둘, 그리고 이 부분. 차이와 그리고 다른 점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심플하게 보게 되면 돼. 자,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뭡니까? 이들은 자, 조금 표현을 조금 쉽게 하자면 인식이라는 차이입니다. 각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상승의 날개를 달았을 때 신양고래장은 계속 활동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크게 매집을 합니다. 하락에서는 공포에 매집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항상 시점을 이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도. 근데 이 부분은 뭘까요? 인식과 각인이에요. 인식과 각인이란 거는 매집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 어떠한 경우에도 주가는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베팅을 해라는 인식과 각인을 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좋은 말을 기대했는데 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천억 운용했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바이오 종목들의 임상 데이터를 실제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청 변동성이 큽니다. 나움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VI 걸리고요. 정적 VI, 동적 VI. 너무 빨리 올라서 거래 정지. 너무 빨리 하락을 해서 거래 정지. 이게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는 이 세력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가의 매집과 상승, 이 부분에 베팅을 했고 어떤 환경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놔버렸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왜 반등을 일어났으며 향후에 만일 이런 몇 거래일 남지 않은 7거래일 동안에도 이런 하락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기회로 삼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면 피해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리고 마지막에 5월 16일이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미리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순간적인 상승을 줬을 때 세력들도 분명히 차익이라는 과정을 겪을 텐데 이때 우리는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과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은 세력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감정을 배제해 보는 건 어떨까? 왜?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시나리오 전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은 좀 과열됐습니다만 5월 5일 어린이날 영상을 찍고 있는 주식타짜 안에서 파이팅이나 두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이제 휴일임에도 찍고 있는 주식타짜 안에서 많은 힘이 되고요. 댓글로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래요? 인식이라고 적어보십시오. 인식. 왜요? 이 인식을 조금은 비틀어서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세력들도 여러 명이 있다. 이 마지막은 스트레스 테스트다. 그러면
자, 세력들도 사모펀드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금융투자도 있고 투신도 있고 그죠? 연기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세력일까요? 다른 세력일까요? 다른 세력이죠. 그 세력들은 무엇을 보면서 주식을 사들이고 무엇을 보면서 또는 주식을 사들이지 않고 어느 때는 주식을 사들이고 어느 때는 이런 인식이라는 과정을 여러분들 뇌리에 줄까요? 그리고 왜 이때는 접근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보는 어떤 지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을 통했지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인식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인식이죠, 역시나. 아, 얘가 이런 말을 할 거구나 하는 인식. 자, 우리가 이 HLB 주가가 지금 말고 진짜 화려했던 적이 있었죠. 언제죠? 과거, 예, 바이오가 아주 좋았던 15년도, 16년도 이때 빼고요. 언제입니까? 코로나 때입니다. 자, 코로나 때 어땠죠? 예, 정말 안 좋은 이슈가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결국은 어땠습니까? 예, 한가 반. 제가 펀드 매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종목이 FD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빵. 그러면서 다시 2달, 3개월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은 이 주가가 정말 저점인 것처럼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10년을 기다린 이슈입니다. 10년을 기다렸다는 거는 온갖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여러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기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과 신규로 최근 이 부분에 접근했던 기관 외국인의 수급, 결국은 누가 이길까의 게임은 잘 파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분명히 지켜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때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서 금리 동결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힘있게 질러냈던 세력들, 힘있게 IR 활동을 했었던 진양건. 자, 누굽니까? 진양건이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뭡니까? 뒷배가 있었다. 그 뒷배는 금리다. 그죠? 이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수급들은 분명히 이탈을 한다. 그리고 손을 놔버린다. 이때는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영업 환경, 그게 바로 무엇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나왔을 때에 대한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코로나처럼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금리를 좀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신호, 지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들은 주식을 늘려가는 과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이들의 전략대로 여러분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5월 16일 이전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기회로 삼거나 피해갈 수 있는 과정이 있다. 왜? 도로 아침, 도로밥을 요비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피해가는 이 부분의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피해가고 다시 접근하는 것도 방법 아닐까? 왜요? 어차피 금리라는 부분이 인상에서 동결로 바뀌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과정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씩 우상향하고 마지막 피날레 한 번에 쭉 끌어올리면서 동적 VI와 정적 VI 이때 때려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미리 환경이 받쳐졌으니 자, 이제는 우리 충분히 매집을 할 수 있는 거래량 이때 한번 베팅을 해보자. 그래서 우상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이 충분히 부여됐던 것도 사실이고 1월 달부터 만일에 2월 달부터 만일에 금리 인상에서 동결 분위기로 딱 선언이 됐다라고 한다면 2월 달부터 움직였을 거예요. 왜? 재료라는 것은 당장 일주일 전에만 움직이더라도 반영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자, 라이브를 진행했던 영상입니다. 자, 3주 전에 찍었죠. HLB 알테오젠 초긴급 바이오 업종의 9천조 하락 주범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오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종목을 세력들은 편입을 할 거거든요.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 같이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선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이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때 무조건 반등의 무게를 두자. 금리 때문에 부러진 거 아니냐? 그죠? 금리 때문에 부러진 주가는 금리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요 부분이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인상하겠습니다. 나오면 피할 거 피하고 취하면 취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표 6개로 비틀어 버려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 연준 의장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희는. 자, 보도록 할게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벨. 자, 뭡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금리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이 부분이죠. 4월 8일이죠. 결국 뭡니까? 바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금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흐름을 보이는가라고 해서 코스닥 시장에 여러분들 좀 화내실 수는 있겠지만 HL과 똑같은 흐름을 보고 있는 대형주 종목을 알아봅시다. 제가 알테오젠, 이것도 아까 영상에서 일러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이라는 주가는 어떠한가? 자, 쌍둥아차죠. 10조 원 내외의 움직임. 어때요? 러프하게 구리긴 했지만 똑같은 흐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주가 회소는 결국 시장의 바이오 업종을 주도하는 두 종목에 대한 부분이 금리 때문에 부러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대동소이한 것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몇 천억을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 그죠?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기사 읽어주고 차트요? 차트는 뭐죠? 5일선이죠. 5일선은 뭡니까?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이에요. 주가의 이동평균선, 즉 평균값이에요. 11선은요. 2주 동안 움직였던 가격의 평균선입니다. 21선은요. 한 달 동안 움직였던 가격의 평균선일 뿐이다. 그 모든 부분은 단 한 번의 수급의 이동, 환경의 이동에 따라서도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훼손시키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을 발전시킨 거죠. 자, 그럼 차트로. 자, 깨지면 매도 다시 매수, 깨지면 매수 다시 매수, 깨지면 다시 매수. 이럴 땐 그건 뭐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차트는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찍고 라이브를 틀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소중한 존입니다. 기다렸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과정을 보이지 않고 종목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 큰 시장의 흐름, 여러 세력들도 본인들이 보는 지표에 따라서 활동을 할 텐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HLB의 일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라이브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한 명이 나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꾸고 싶다. 그죠? 자,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만 보내드립니다. 4월 8일 HLB 매수가 시초가 매수. 전일 금리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발생. 그죠? 수급 이슈 발생. 향후 매도 시점은 일단 라이브 참고해서 금리 부분 참고해서 라이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7시 45분에 정확히 보내드렸어요. 아직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보유했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의 시점은 동일하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5월 16일 이전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많은 물량을 보유한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력들은 주가가 급등했을 때 딱 때리죠. VI 걸립니다. 이게 왜 이러지? 오를 때도 VI. 자, 임상 어쩌고. 자, 우리는 기다 아니다라는 결과물은 그들에게 맡깁시다. FDA로. 근데 순간적으로 하락 VI, 순간적으로 상승 VI, 상승하면서 하락 VI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받아내게 됩니다. 오케이, 받아내보자. 빵. 그러면 일시적으로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뀔 때 동적 VI 딱 걸립니다. 받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요만큼 반등을 줘.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케이. 한 번 더 부셔버립니다. 이때는 이거 손실인데 못 나가죠. 다시 한 번 더 부셔버리면 못 나가요. 이때 여러분들께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도 문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내드릴 겁니다. 왜? 일하시나 바쁘실 거예요.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타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 말씀해 드리긴 할 겁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다? 만일에 중간에 이런 금리를 비틀어내는 과정에서 제롬 파월이라는 미국의 연준 의장, 금리를 결정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금리 인상 기조로 바꿔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일정 부분의 비중을 조절해야 될 수 있어요. 자, 결국은 이 부분. 아직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매수 타점이 나오든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 한 명이 나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진심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예. 한 분의 피해자도 없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경각심을 알리고 한 명의 시장에 나고나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근거 없는 유튜버를 경계하고 시장의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010-4822-8706입니다. H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라이브 지도 링크 지도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매도와 매수의 시기는 분명히 발생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가기 위해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그 체력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허위 낭비하지 마시고요.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영상을 보면서 낭비하지 마시고요. 한 번의 매도 과정 그때 나왔을 땐 주식타자 안교수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요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논리는 알아들었다. 그죠? 그러면 요 꼬리에 대한 부분도 알았던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니는 맞춰낼 수 있었냐? 자, 보여드릴까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영상을 찍었습니다. 9일 전에 여러분들 이때도 라이브 영상이었죠. 초긴급. 자, 1조 원의 매도 자금 나옵니다. 반드시 필수 시청 바랍니다. 최고점 영상을 찍었는데 이때도 역시나 보도록 할게요. 됐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의 이동. 그죠? 근데 이 부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이게 수급이 불러올 수 있는 영업 환경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 한미 반도체를 보게 되면 이쪽 보시게 되면 느낌 안 오시나요? 쭉 이어봅시다. 자, 지금 다시 뭐죠? 수급을 불러올 수 있는 영업 활동들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불러올 수 있는 영업 환경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 한미 반도체를 보게 되면 이쪽 보시게 되면 느낌 안 오시나요? 쭉 이어봅시다. 보시죠. 이쪽으로의 포트폴리오의 이동. 그죠? 지금 펀드 매니저들도요. 제가 1,000억 정도 운용했던 이제 올해 56 1세대 펀드 매니저지만 HLB 이 블럭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영상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블럭으로 해서 몇 천억을 한 번에 쏟아내는 구간대가 이제 곧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뭐라고 합니까?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수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지만 영업 환경이 다져지지 않아서 이제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죠? 환경이라고 했어요. FDA에 대한 부분, 일정에 대한 부분 빼고도 그리고 나서 정확히 주가 조정 나오죠. 무슨 말합니까? 예, 펀드 매니저들도 몇 천억을 한 번에 뱉어낼 수 있는 이런 영업 환경. 자,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영상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블럭으로 해서 몇 천억을 한 번에 쏟아내는 구간대가 이제 곧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미리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결국 뭡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예측할 수 있었던 날이죠. 이날 4월 25일. 자,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을 다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시간이 금방 가고 있네요. 자, 오후 8시 2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쁘신 시간이겠지만 영상을 집중하셨고요. 자, 요 부분. 자, 10시 52분 HLB 오전 라이브에서 다뤘던 대로 금리 부분에서 중립적인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분명 이런 하락 세력들도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중립적인 부분으로 인한 주가 회선을 가려서 답은 매수로 대응합니다. 그죠? 얼마나 빨리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아직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예, 결국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부분까지 마지노선까지 오지 않았죠.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못 먹은 것도 뱉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누가 빨리 세력들도 이 부분을 빨리 지표를 인식하느냐에 싸움입니다. 그걸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오기도 전에 이런 하락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와서 팔 수 있을까? 본전하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접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죠. 가볍게 날려버릴 수 있다. 50%라도. 그 자신감, 여유로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피해가고 접근하고 하면서 맞아드리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가 썸네일에 다뤘던 것처럼 FDA라는 부분이 조기 발표된다는 일정 변경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왜?
인생의 선배님들, 저희는 이제 항상 큰 거 있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HLB를 아무리 두들겨봐야 힌트는 얻을 수 없어요. 그건 무엇이다? 생명과학을 보면 알 수 있다. 자, 생명과학은 2.2조 원의 HLB 그룹주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이죠. 근데 이 부분을 가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항상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상품 좋은 겁니다. 이 상품 좋은 겁니다. 그 뒷면에 있어서 진짜 좋은 상품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자, 유상증자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딱 합니다. 근데 그 유상증자는 어때 진행합니까? 1,000억 원의 유상증자, 즉 1,500억 중에서 이 부채를 갚는데 1,000억을 쓴다 이겁니다. 5월 10일입니다. 신주 배정기일이 왜 그럴까요? 5월 16일에 있었던 앞으로 있을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는 FDA로 돌리자고 했어요. 근데 며칠만 늦게 하고 며칠만 빨리 하더라도 이 기간을 지나갈 수 있는데 신주 배정기로 5월 10일로 한다는 건 뭡니까? 기업은 된다라고 보는 건 맞다. 기업은 된다라고 보는 건 맞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과 같이 가야 됩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증명하는 투자자가 아닌 뭐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됩니까?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돼야죠. 자, 요 부분의 이면적인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거래일수에 나중에 또 제가 성지의 영상입니다라고 해서 꼭 이런 영상을 찍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봅시다. 이날이죠.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목요일날 임상 결과가 나오는 건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미리부터 일주일 전부터 데이터는 보냅니다. 그리고 의의사항이 있어 이거예요. 금요일 나왔던 이슈도 완벽하게 틀린 찌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세력들, 사모펀드,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이들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노이즈를 통해서 자 각인의 과정, 인식의 과정을 한번 부여하는 건 어떨까 이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소설입니까 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상 시장은 재료에 먼저 움직이고 먼저 반응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16일 하나 둘 셋 저는 이날 봅니다. 이날. 자 이날에 분명히 이렇게 움직여요. 이날입니다. 그냥 이날. 왜 이렇게 해버릴까요? 예, 또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봐. 자 이날입니다. 이날 이전에 금리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빠른 속도로 피해가면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저점 매수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손으로 맞아 떨어지면 안 돼요. 왜? 항상 인식이란 과정. 빠지면 오르네, 빠지면 오르네, 빠지면 오르네. 신양고내장 IR 항상 했죠? 뒷배가 있었죠? 뒷배, 금리에 대한 뒷배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라이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010-4822-8706입니다. 어떤 질의응답이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H,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시고, 댓글로는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인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인식. 이해되셨어요? 010-4822-8706 H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까지 휴무입니다. 긴 장기 휴무죠. 나스닥 지표는 2% 올랐어요. 자, 내일 거래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알파이적인 단기적인 얘 말 듣지 않고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장은 화요일 날 열립니다. 자, 온갖 상승과 하락에 대한 조정 분위기도 전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 화요일이라는 이날부터 시장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라이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H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없고요. 이제까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잘 되시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공부방 링크 주소 보낸다고 했어요. 자, 라이브를 진행하는 방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자, HLB 이 부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은 5월 16일 이전의 결과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 갔을 때 딱 때려 맞으면서 정적 VI, 동적 VI 한 번 걸렸을 때 날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인식을 주는 과정이에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 10월 30일이죠. 자, FDA 허가 자신 HLB 다음 적응증 정했다. 글로벌 3상 직행 추진한다. 라고 해서 어때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도와드린 거예요. 12월 1일 날 코스피 이전을 위한 전자투표 시작. 이때부터 도와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때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대주주 진양권, 국제전공, 라이프코드 인터내셔널, 이노지디엔, HLB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전부 다 도와드렸어요.
한국에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 꾸준한 자사주 매입을 소각한다.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다니면서 미친 듯이 IR 자주 하는 기업이 있다. HLB. 좀 안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주주천화 증착, 그죠? 주주천화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진양권 회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 신한사태 정말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일러드리면서 실제로 가남 실량 나왔을 때 빠른 속도로, 그죠? 미 H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됐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려드렸고요. 그죠? 전부 다 여러분들 잘 되기리만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신약 승인, 확신, 악성 루머 이랬을 때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한 분 한 분 잘 되기리만 해서 영상 찍고 있는 거지. 안 되라고 해서 하는 거 절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 부분에서도, 자, 추가 자금 조달 관련 입장 발표. 우리는 안 할 겁니다. 더 이상 돈을 유치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해버렸죠. 그만큼 생명과학에 대한 쓰임새, 그죠? 장남한테 부채 비율 끌어내리세요. 이렇게 했죠. 이번에도 역시나 얘를 통해서 유상증자, 그죠? 5월 10일 신주 배정기일 결과가 언제 나올 거라는 카드를 슬쩍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진양곤 회장도 보여주고 있고 기업도 보여주고 있고 세력들도 본인의 패를 슬슬 까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뒷짐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폰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H 타점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실시간 라이브 영상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의 매도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때를 못 넘기면 일하시다가 못 팝니다. 못 파요. 각인이기 때문에 이미 또 찍고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올 때인데 재차 부딪혀 버릴 때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시죠? 자, 세력들도 한 명이다, 두 명이다? 많다. 슈퍼개미도 있다. 연기금 투신 외국인도 있다. 이들이 그들끼리도 눈치를 보면서 수익률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라이브에서 제가 공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뒤에 HLB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이 이벤트 5월 16일 이전까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신을 하고 도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향후에는 어떻게 시장 자체를 읽어가고 이 바이오 종목도 이 부분에 편입할 수 있는 강한 힘, 피할 수 있는 힘, 접근할 수 있는 힘, 이 부분을 알아야 되죠. 그런 공부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죠.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살짝 들어보실래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